할머니, 거기서 폐지 주우시면 안 돼요. 어서 비키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던 26살 청년 태양이가 급히 오토바이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비탈길에서 리어카의 폐지를 가득 담은 할머니가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이의 눈에 보인 것은 할머니의 발밑에 반짝이는 얼음판이었습니다. 위험한 빙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태양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계속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끌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어카가 빙판을 만나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미끄러지던 리어카가 점점 속도를 내며 할머니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놓으세요. 태양이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배달 가방을 벗어던지며 비탈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리어카는 이미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리어카에 끌려 넘어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비탈길 아래에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저 속도로 도로까지 내려간다면 할머니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차들까지 큰 사고가 날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태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밭으로 굴렀습니다. 리어카는 그대로 도로로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다행히 차가 없던 순간이라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할머니를 감싸 안느라 자신의 몸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할머니의 상태가 더 걱정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태양이의 품에 안긴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태양이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는 오토바이를 포기하고 할머니를 업은 채 가까운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양이의 등과 옆구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태양이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아니고요. 의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께 연락할 가족이 없으신지 핸드폰도 지갑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갈비뼈에 금이 가고 타박상이 심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요? 검사 결과 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침범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출혈도 심하고요.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태양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사고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그 병을 모른 채 지내다가 큰일이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을 해주세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최소 8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학비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양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죠. 태양이는 휴대폰을 꺼내 중고 오토바이 매매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오토바이 팔려고 하는데요. 금매로 내놓을게요. 오늘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태양이는 할머니를 위해 주저없이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3주는 입원하셔야 해요. 태양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는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태양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셨죠. 수술비도 내가 냈다며? 고맙다, 애야. 정말 고맙다. 태양이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날 이후 태양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들러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한 달 정도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태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태양아, 너 요즘 배달 일은 안 하니? 매일 이 시간에 오는데. 잠깐 쉬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태양이가 배달 일을 쉬고 있다는 말,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수술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게 된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간호사는 태양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할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청년, 생계수단인 오토바이까지 팔아가며 자신을 살린 청년. 다음 날 태양이가 병실에 왔을 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나 살리려고 오토바이까지 팔았다며. 그게 내 밥벌이 수단인데 그걸 팔다니. 할머니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오토바이는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지만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는 태양이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태양이가 내다보니 집 앞에 새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신형 오토바이였습니다. 태양아, 이 오토바이 내 거다. 예, 하지만 내 친구가 사정을 듣고 꺼줬다. 여기 병원비도 받아. 태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도 형편 어려우신데 그냥 받아. 내가 오토바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양이는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할머니가 자기 돈으로 산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태양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친구가 꿔줬다고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몸이 회복되실 때까지 폐지 줍지 마세요. 제가 이래서 할머니 생활비 대드릴게요. 태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태양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태양이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이 난폭한 성격과 잦은 외도로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다른 여자까지 집에 데려와 할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해서 어린 아들을 두고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겨우 5살이었어. 내가 집을 나올 때 아이가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찾아갔을 땐 시댁은 이미 이사를 가버렸더라고. 남편이 일부러 행선지를 숨기고 떠났다고 했어. 할머니는 그때부터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폐지를 주우며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면서 계속 아들을 찾았어. 태양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할머니, 아드님을 꼭 찾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태양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애야. 너 같은 아이가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가 퇴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찾던 아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들 박진우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아버지를 닮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태양이와 함께 아들이 산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제법 큰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다, 엄마야. 진우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한 지 얼마 안 돼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던 낡은 옷에서는 묵은 때 냄새가 났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당신. 엄마? 무슨 사기꾼이. 진우야, 나 맞아. 엄마 기억 안 나니? 내가 5살 때.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리며 몸을 뒤로 빼었습니다. 냄새. 엄마? 몇십 년을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예요? 더럽게 냄새나는 할망구가 태양이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말씀 좀 조심하세요. 할머니께서 진심으로. 진우야, 제발.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됐어요. 늙어서 의지할 데 없으니까 찾아온 거지. 아니면 돈 달라고? 진우는 비웃었습니다. 보나 마나 빤하잖아요. 거지처럼 살다가 자식이나 찾아서 얻어먹고 살려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줄 돈 없으니까 이 더러운 거지 할망구는 빨리 여기서 꺼지세요. 쾅! 진우는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 할머니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 태양이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양이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할머니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태양이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양이는 걱정이 돼서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양아, 내일 오후에 나 좀 만나러 와줄 수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양이는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건물들이 즐비한 번화가였습니다. 태양이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은 1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태양이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 큰 빌딩이 있는데. 맞아, 잘 찾아왔어. 그 건물 맞아. 꼭대기층으로 올라와라.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으로.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양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태양이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0층 전체가 하나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태양이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태양이가 봤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깨끗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어서 와라, 태양아. 태양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고급스러웠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태양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앉아라, 태양아. 너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야. 이 건물은 내가 주인이지. 예, 그리고 강남에 빌딩이 하나 더 있어. 그것도 내 거야. 그 외에도 상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폐지를 주우며 살았는지 궁금하지?
태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들 때문이야.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계속 따라다니며 돈을 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재산이 없는 척하고 월세방에 살면서 폐지를 주었지.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어. 폐지를 주우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거든. 태양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모은 돈과 오토바이까지 팔아서 나를 살렸잖아. 그때는 내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친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봤어. 그 아이는 나를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거지 할망구라고 했어. 할머니는 태양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양아, 혈육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거더라. 할머니, 너는 나한테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어. 처음 보는 나를 위해 내 전부를 바쳤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할머니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태양아, 너 변호사 되고 싶다고 했지? 내가 너를 공부시키고 싶어. 로스쿨 학비, 생활비. 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대줄게. 그러니까 넌 일 그만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태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진짜 아들을 만났어. 그게 바로 너야, 태양아. 태양이는 할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양이는 할머니의 지원으로 배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몇 년 후, 할머니, 붙었어요.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할머니는 태양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태양이 정말 잘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머니의 조카들과 친아들 진우가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장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모도 우리 혈육 아니에요? 평생 못 봤던 남이 무슨 재산을 받아요? 조카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이에요. 친아들. 법적으로 저한테 상속권이 있다고요. 진우도 나섰습니다. 몇 년 전 거지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 태양이는 자기 전부를 털어서 나를 살렸어. 내 재산은 태양이한테 줄 거야. 뭐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요? 혈육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너희 중 누가 날 도와줬니? 태양이는 처음 보는 남인데도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내 수술비로 냈어. 그게 진짜 가족이지. 결국 조카들과 진우는 변호사를 고용해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상속권을 주장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태양이는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신출내기였지만 할머니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우의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친아들입니다. 혈연 관계는 명백하고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가 재산을 주겠다는 박태양 씨는 피고와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입니다. 태양이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가족의 의미는 혈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원고 박진우 씨는 피고가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는 그날의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진우가 할머니를 거지 취급하며 문전박대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럽다, 내 냄새난다, 거지 할망구. 진우가 친어머니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렵게 살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모욕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족의 도리입니까? 태양이는 계속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저는 피고님과 혈연은 없지만 피고님이 위급할 때 제 전 재산과 생계수단인 오토바이까지 팔아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후로도 3년간 피고를 모시며 효도했습니다. 법적으로 혈연은 중요하지만 진정한 가족 관계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태양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준 기록들, 영수증들, 할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당시 상황, 병원 기록, 태양이가 낸 수술비 영수증, 오토바이 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제시했습니다. 재판은 2달간 이어졌고 드디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정순자 씨는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원고 박진우 씨의 경우 피고가 어려울 때 극심한 모욕을 주고 외면했으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후에야 찾아온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판결은 할머니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진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래. 넌 내 길을 가거라. 할머니는 태양의 팔을 잡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태양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양아, 이게 뭔지 아니?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언장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빈 양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내가 채워 넣어라. 할머니는 태양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양아, 내 재산은 다 내 거야. 빌딩, 상가, 예금 다 내 앞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유언장을 작성해라. 태양이는 손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이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태양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그 아들은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어. 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거지 할망구라고 했어. 반대로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셔줬어. 이제 내 아들은 너야. 박태양, 너 말이야. 태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양아, 나를 내 어머니로 받아주지 않겠니? 법적으로 양자 입적을 하자. 내가 내 엄마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태양이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재산 절반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복지 사업에 쓰도록 작성했습니다. 할머니는 태양이가 작성한 유언장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성품을 제대로 본 거지. 그날 밤 태양이는 정식으로 할머니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태양이는 유능한 변호사로 특히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으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태양이가 승소할 때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태양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태양이에게 말했습니다. 태양아, 나 정말 행복해. 평생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최고의 아들을 만났어. 태양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최고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